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10장에 그리고 12장에 이 부분만 딱 하셔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70대는 넘어갑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네. 이게 지적법시니까 커버하고 등록 등기세 얼마 또 잘 가르쳐주시니까 하시면 되겠죠. 그건 농담이고 납세 절차만큼은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이죠. 진짜야.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시험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수험생들의 고민사항, 기분 상태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잘 봤을 때는 활기차다가 모의고사를 좀 못 보면 다운됐다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기분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방학 끝났을 때 실컷 놀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던데.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까지 아무리 많이 봐봤자 2번 내지 3번 본 거다. 앞으로 2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해도 위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법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제발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루 1시간씩 하라고 무조건.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오늘은 과목별로 중요한 전략 파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이걸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성원도 보내주셨어요. 이제 올해 2023년 34회 시험 버전으로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개론의 경우는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 파트가 부동산학 강론 부분의 경우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경제론, 그 다음 부동산 투자론, 제일 어려워하시는 파트죠. 맞아요. 그 다음 부동산 금융론, 감정평가론, 요 네 파트는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네 파트 말고 조금 쉬운데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 시장론하고 개발관리론은 좀 쉬워요. 결국은 제가 짚은 이야기가 부동산학개론의 거의 대부분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네 파트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개론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의 일정 점수를 맞게 되면 자신감과 함께 점수도 상승할 수 있거든요. 계산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출제가 되니까 반복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테마별로 중요한 출제 비중이 되는 게 민법 총칙에서는 이제 대리 부분에 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인사표시하고 대리 부분만 합해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집중으로 좀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물권법 파트는 늘 중요한 건 소유권하고 용익물권, 담보물권 파트인데 소유권 파트는 특히 취득주하고 부합의 법률관계, 공유의 법률관계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 특히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 좀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담보물권 파트인데 담보물권은 유치권 1문제, 저당권은 3문제거든요.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 올해 나올 때 됐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법 파트는 계약법 총론,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론에서는 늘 정해져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계약법 강론으로 좀 가시면 매매하고 임대차 부분인데 매매는 담보책임, 임대차는 임대차 효력. 특별법은 본 수업 시간에 늘 강조드렸듯이 조문하고 판례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일단 중개사법은 8장 10장 12장. 네, 나도 였어. 요새 그 집합 건물의 소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이 32회 때 한 문제, 33회 때 한 문제가 나온 거야. 에듀엘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집합 건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민법 시간 그거를 어떻게 아니 집합 건물을 어떻게 다 해요 그거를. 그 집합 건물 문제 실무 부분에서 뭐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민법 신정욱 교수님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실무 부분은 뭐 실명법도 그렇고 주임법이고 상임법이고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민법에 비중 두시는 분들은 다 푸실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만 얘기를 하면 제가 4장 중요한 거 맞는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3장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집행유예 부분인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받은 기간만 지나면 결격 사유를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2년이 지나야지 벗어나요. 이건 올해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딱 찍어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꼭 체킹하시고요. 4장에서는 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핵심 과정에서 제가 암기법 책받침 수업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꼭 핵심 강의를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했던 책받침은 10장입니다. 행정처분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나는 좀 고득점 87.5 막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12장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작년에 9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계약 신고,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 허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법의 국계법에서 넘어온 토지거래 허가고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토지거래 허가거든요. 저희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 맨날 수업 시간에 그래요. 그거 왜 나한테 넘어와서 속색이냐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올해 3장의 결격 사유, 4장의 중개업무, 특히 사무소, 거기서 잘 나오는 게 표시 광고, 사무소 명칭, 이 부분이 올해도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10장의 책받침, 그리고 12장의 거래신고 법률. 이 부분만 딱 하셔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70대는 넘어갑니다.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네. 공법은 심플하게 좀 얘기를 먼저 하면 과락을 일단 넘기고 싶다. 맞아. 이것만 하면 됩니다. 국토계획법을 일단 하시고요. 도시계획법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12문제고 도시계획법이 6문제인데 이 두 개만 하면 18문제. 특이하게도 6개 법령 중에서 이 두 개 파트가 그나마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점수 따기에는 제일 좋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택법을 살짝 올립니다. 총 지금 25개거든요. 그럼 25개에서 마이너스 5 정도는 가능해요. 그럼 20개면 딱 그치. 50이 나옵니다. 그러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쉽게 접근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좀 할 때마다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를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분명히 되긴 돼요.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은 해달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에드윌 공다방. 희망과 용기를 주는 김민석 쌤. 오래 기다렸습니다. 등기부터 말을 해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가등기예요.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데 100% 출제가 되거든요. 맨날 나온단 말은 기출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기출문제를 거기 있는 거라도 다 외워버려요. 그럼 이제 잘 나오는 게 부기등기인데 100%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예외가 없어. 이게 이제 5장이고 4장에서 이제 권리 파트인데 이게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제일 잘 나와요. 소유권 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탁등기예요. 그리고 신탁원 보기로 명령등기에는 딱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수업을 들어보내요. 수업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해주거든요. 저당권 아까 민법에서 공동저당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잘 나와요. 공동저당 대위. 이게 잘 나오고 이게 저당권 말소등기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장 내려와가지고는 이의신청 파트가 있는데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의외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각하, 집합건물법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대지권과 관계된 건데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할 줄 안다면은 쟤 좀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적법 쪽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건 축척변경이거든요. 한 번도 안 빠져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쉬워. 마지막 파트 쪽에서 측량의 종류하고 절차가 있어요. 그거 뭐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 그다음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있어요. 그게 양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9개 얘기했어, 9개 지금. 아이 9개? 그거밖에 안 했단 말이야? 한참 했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갖고 여기까지만. 기다리다가 자리에 풀나겠어요 이거. 이 간단해요. 비중 자체가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각부했을 때 내는 세금,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요게 합치면 한 12문제 정도가 됐었습니다. 요즘은 출제 비중이 조금 얍삽하게 다 2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포기 못하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좀 많이 나오는 거 하는데 문제는 양도세가 어렵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양도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파트는 그냥 버려라 그러면 뭐 팔아야 양도세 냅니까? 혹시 비과세 되는 거 없습니까? 어떻게 냅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나는 꽈락을 면하고 싶다. 취득세, 등록매월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인데 납세 절차만 좀 공부하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쉬워요. 근데 이게 세목별로 하나씩 나오니까 되게 5에서 6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법 쉬우니까 커버하고 등록 등기세 얼마 또 잘 가르쳐 주시니까 하시면 되겠죠. 그건 농담이고 납세 절차만큼은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진짜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야. 그래서 2개 양도세 버리지 마시라. 그 다음에 세목별로 납세 절차만이라도 공부하시라. 2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점차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우리 쌤들 믿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